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항주도 포화 상태, 강서도 포화, 상해의 공장들도 이미 꽉 찼고 우한 쪽 상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연해 4대 도시 전부가 안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하나요? 보시다시피 지금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조금 전에는 저쪽 다리 밑을 지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불까지 들고 나와 저 다리 밑에서 이불을 둘둘 말고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너무 어렵고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몇천 위안을 챙겨 나와 직장을 찾아 떠돌지만 끝내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는 매우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3월 9일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은 중공양회에서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는 1222만 명에 달하며 빈곤 탈출을 위한 취업 규모도 3천만 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2025년 중국 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해야 하는 인원이 무려 4천만 명을 넘어선다는 뜻이며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취업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졸업생들이 맞이하게 될 구직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치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왕효평은 올해 취업 압력이 커지고 구조적 모순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져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왕효평 발언은 온라인에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심지어 웨이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졸업생 수는 1179만 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1222만 명이 거의 동시에 취업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존을 건 신9세대의 혈투는 결국 쌍방 모두 상처 뿌린 결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두 집단 모두 취업률이 크게 오르긴 어렵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고용시장이 직면한 스님은 많고 죽은 적은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10년 전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졸업생 수가 얼마였는지요? 749만 명이었어요. 10년 후인 지금은 2배로 증가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요즘 전문대 다니는 친구들이 댓글에서 자꾸 저한테 묻더라고요. 편입해서 본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숫자를 본 후 저의 통일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문대든 본과든 상관없이 진학할까요? 취업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취업을 우선하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편입을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의대생이거나 사범 계열 학생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석사, 박사까지는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전공을 제외하고는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진학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인력자원부 사회보장부는 새로운 일자리 자원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규모 확대, 3지 일부, 서부 계획 등 기층 프로젝트 인원 확대, 100만 취업 실습 계획 시행 등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중국 사회의 현재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중공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경쟁 압력이 더 커지고 앞으로 취직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작년에 2024년 졸업한 대학생이 1178만 명이나 됐다던데 이 중에 몇백만 명이나 일자리를 찾았을까요? 방금 CCTV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25년에는 1222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슈퍼마켓 일자리, 이거 절대 쉽게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 일 그만두고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간 슈퍼마켓 알바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앞으로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 같아요. 곧 1000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이 또 쏟아져 들어올 테니까요. 이제는 내가 가진 일 하나라도 절대 쉽게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위기감, 진심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중국인 100명 중 8명은 취업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취업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말 그대로 지옥 수준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와중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산동성 동영에서 대출 중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만 봐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배달기사 1명, 헬멧만 벗겨보면 대졸은 기본이고 석사 학위자도 많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과거엔 많은 청년들이 직장 문화를 바꾸자, 부조리를 깨자라는 야심과 패기를 안고 직장에 들어갔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1200만 명의 대학생, 100만 명이 넘는 석사 박사 졸업생, 그리고 수백만 명의 중등 전문학교, 기술학교 졸업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만 해도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수백만 명이 해고됐죠.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 기반 노동자, 임시직 같은 유연 고용 인원은 포함도 안 된 수치입니다. 중국은 이제 막 값싼 노동력인 농민공 세대를 떠나보낸 참인데 그 자리에 또다시 값싼 대학생 세대가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급 3,000위안 주고는 농민공은 못 구해도 대졸자 수십 명은 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거는 이 대졸자들이 바로 그 농민공 세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평생 땀 흘려 뒷바라지해서 대학까지 보낸 자식들. 하지만 졸업 후의 현실은 정작 부모가 젊었을 때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시사평론가 최신고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고용 문제는 전국적 위기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실제로 최소 4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10몇 % 수준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설령 중공 정부가 청년들에게 기층이나 농촌 지역으로 내려가 일을 하라고 독려하더라도 지금처럼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온라인 취업 플랫폼 중 하나인 제렌자오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년도 57.6%에서 55.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졸업생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안후이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농민공으로 일하셨고 저는 어머니가 평생 흘린 피땀 어린 돈으로 평범한 본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게 돌아온 현실은 체면 있는 일자리조차 하나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값싼 노동자였던 농민공의 시대가 끝나면 그보다 나은 세상이 아이들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농민공을 대신해 가장 값싼 대학생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제가 면접을 보는 일자리는 월급이 대부분 3,000위안 안팎입니다. 3,000위안이면 저 같은 본과 졸업생은 많아서 줄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 돈으로는 농민공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동창회에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던 6명 중 4명은 아직까지도 취업을 못했고 나머지 2명은 뭐 하고 있냐고요? 알고 보니 둘 다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취업 시장조차 모든 대학 졸업생을 다 흡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40만 명 이상이 더 늘어난 신규 졸업자들이 또다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국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그야말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만 하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노력했는데도 어디에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2, 3년 전에 졸업했음에도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예전에 취업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025년의 취업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는 제가 몸소 너무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졸업한 후배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도무지 못 찾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졸업한 선배들도 다 일 못 구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요. 저는 2022년 졸업한 문과생이에요. 전공은 조경 디자인이고 전문대 졸업, 게다가 시골 상골에서 올라온 농촌 출신, 경력 없고 타지 여학생이라는 조건까지 이 모든 불리한 조건 버프를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만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지금껏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세 미만 청년층 실업률이 20%에 육박한다는 걸 보고 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니요.
방금 회사에서 퇴근했어요. 지금 새벽 4시가 넘었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옵니다. 예전에 2000년대생이 직장 문화를 바꿀 것이다 란 말 있었죠. 그 말 이제는 완전히 농담처럼 들립니다. 2000년대생 뿐인가요? 우리 주변만 봐도 지금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더 황당한 건 지금은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이게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학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요즘 대학 교육이 갈수록 시장과 분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은 단지 또 하나의 노예형 인재를 찍어내는 공장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해도 정작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조차도 모른 채 사회에 던져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농촌 가정 출신의 하인한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 이게 과연 말이 되나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충칭 구룡포 인재시장에 한번 와봤어요. 사람은 꽤 많더라고요. 혹시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한번 둘러봤어요. 제 동생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반짝이는 희망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종류의 일자리인지 보세요. 우리는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니까 대부분의 일자리는 그냥 공장 생산직 아니면 영업, 판매 같은 직군이 전부였어요. 사무직 자리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것도 월급 3천 위안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전부였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소셜 플랫폼에 자신의 구직 과정 중에 겪은 좌절과 고통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취업 준비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얼마 전 어떤 회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처음엔 한 번에 면접만 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인사 담당 면접 보고 그 다음엔 외무부서 팀장 면접도 또 봐야 한대요. 그래서 다녀온 후 결과 기다려주세요 하길래 기다렸는데 오늘 또다시 면접을 보러 오라네요. 이번엔 사장님 면접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면접장에 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질문을 무려 50에서 60개는 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파고드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직업 하나 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할까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쓸모없다고 해요. 저를 개, 되지만도 못한 존재처럼 말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하던 그 일이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했는지, 사장이 욕할 때 얼마나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는지, 동료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고약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저 저만 탓하고 저만 비난합니다. 지금 저는 하루하루 눈을 뜨면 일 생각, 눈을 감아도 일 생각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채용 공고 하나 보러 갈 때마다 제 마음을 수십 번 다독이고 용기를 끌어올려야 해요. 만약 제가 이렇게 계속 소심하게만 산다면 앞으로의 제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또 한 번 용기를 내는 중입니다. 대학생 취업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 SNS에서는 최근 람미와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2021년부터 중국 전역에 퍼진 미완공 건물 현상에서 따온 말입니다. 공사는 시작되지만 완공되지 못한 채 멈춰버린 건물처럼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삶이 멈춰버린 청년 세대를 미완성 아이, 즉 람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수천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심지어 람미와들은 부모님의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의 2000년대생 1995년 이후 세대는 마치 시대에게 버림받은 세대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꼭 주인공이 아닌 게임 속에서 얼굴도 없는 NPC 같은 존재 같아요. 특히 집안 형편이 평범한 젊은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선 무엇을 하든 결국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혹시 저처럼 2023년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일자리를 못 찾은 자매들 계신가요? 정말 매일매일 너무 지치고 내면에서 자꾸 갈등하고 힘들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음 단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학원 시험은 일지망에서 떨어졌고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 시험은 애초에 우리 전공 관련 자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전공한 과도 완전한 지옥 전공이라서 관련 일자리는 정말 씨가 말랐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에서도 제 전공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는 직장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공 조건에 딱 막혀서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 부모님의 압박과 기대까지 같이 버텨야 합니다. 정말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정말 학사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무실에 앉아있는 멋진 일을 해야만 하나요? 근데 저도 그런 직장을 찾고 싶어도 못 찾겠어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요. 4년 동안 대학에 다녔는데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요. 매일매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 체면 깎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책감 들어요. 저도 매우 자책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해에서 일하고 있는 위안위안은 제 남동생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이었고 학교에 있을 때부터 수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버틸 수 없게 된 남동생은 저를 찾아와 의지하게 됐고 지금은 우리 5 식구가 상해에서 방 2개짜리 집을 같이 빌려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면 따로 방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위안위안은 제 동생의 이야기는 지금 중국 청년들의 현실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의 출신의 80호 블로그 찹쌀 역시 예전 영상에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삶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학사 학위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넘게 실직 상태고 일자리를 아무리 찾아도 구해지지 않아요. 매일 단기 알바, 일당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정말로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찹쌀은 끝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요즘 사회는 정말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지금 아직 일자리 못 구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배달 일 하러 오지 마세요. 정말 배달은 이제 하지 마세요. 지금 배달업계는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매일 배달 기사 수가 주문 건수보다 더 많아요. 진짜로 돈이 안 됩니다. 게다가 식사 제공도 없고 숙소도 제공 안 해요. 하루 3끼 식사비, 배터리 렌트비, 거기에 전기 오토바이도 직접 사야 해요. 이런저런 비용 다 합치면 한 달 최소 지출이 2,000위안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된 베테랑 배달 기사들도 하루에 200위안 버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졸업생이 43만 명이나 더 많다고요. 예전에는 일 못 구해도 최소한 배달이든 식당 서빙이든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배달원, 경비원 같은 일자리조차도 사람을 가려 뽑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심천의 성중촌 같은 곳에선 배달원이 주문 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엔 정년 연장 정책까지 발표됐죠. 이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됩니다. 어쩌면 나중엔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일조차도 98521 명문대 출신만 뽑겠다고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